반갑습니다. 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이제 세월이 또 금방 흘러서 또 6월 달이란 달로 또 넘어가게 되네요. 세월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한 달을 준비를 할 때 매매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식은 어, 제가 늘 참 강조를 하는데 한 달을 네 주로 비교를 했을 때 첫 번째 주가 참 중요하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너무 새로운 한 달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도하게 계획을 세우고 과도하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매매를 해가지고 만약 첫 번째 주가 엉망이 돼버리면 이 첫 번째 주의 손실을 이 나머지 주에 회복하기 위해서 무리한 베팅이 나가게 되고 매매가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좀 조심스럽게 하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주를 댈 수 있으면 뭐 좀 간결하게 매매하셔도 좋고 비중을 실어서 한두 종목에다 승부를 보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첫 번째 주는 양복으로 만들고 넘어간다.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나머지 세 주는 매매가 좀 더 편할 겁니다. 그 점만 좀 잘 참조하셔서 새로운 달을 시작할 때 마인드를 그렇게 유지를 하시면 조금 더 나은 방식이 될 겁니다. 잘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6월달이 출발이 됐는데 일단 종목은 뭐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 놓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와닿는 종목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5월달 시장 자체도 끝날 때쯤에 뭔가 주도주가 없이 끝난 상태고 시장이 허지부지하게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6월달에 과연 어떤 것들이 끌고 갈지는 일단 문을 열어보고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양성 있게 꾸며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일단 보라. 장이 시작되면 보고 나서 어떤 쪽에 관심이 먼저 오는지를 딱 보고 나서 같이 매매하셔도 됩니다. 절대로 서둘면 안 됩니다. 자, 주석을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보시면 여기 한국 화장품과 삐아를 이제 화장품 관련주를 좀 올려놓았는데 화장품 요즘 뭐 관련주들 흐름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세화 PNC도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죠. 근데 화장품 관련주들을 할 때는 지금은 비록 한국 화장품 제조가 그동안 좀 끌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좀 피로감이 좀 많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기관들은 뭐 그냥 꾸준히 좀 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도 2%도 올랐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상한가에 가 있는 종은 세화 PNC이기 때문에 세화 PNC를 위에 좀 올려놓으시고 물론 한국 화장품 제조도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국 화장품이라 하나만 적어 놨는데 근데 얘가 이렇게 급등을 해주기라고 바라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을 제 관점에서는 한번 관심 있게 봐주는 게 좋지 않나. 잘 따라가 주지 못하고 놀고 있죠. 얘는 지금 1% 정도 있습니다. 마치 원봉이 내려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만약에 한국 화장품이 먼저 약간 움직이는 모습이 액션이 보인다면 한국 화장품을 좀 신경을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룹주가 움직일 때는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대장주가 피곤함을 느끼면 동생이 또 따라가 주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마인드로 한번 봐주자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화장품주를 할 때는 다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금요일 날에 보면 우리가 목요일 나갔던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것도 의외로 보기보다 나름대로 잘 나갔지 않습니까? 이른해야 갈지 뷰티 스킨이라든지 마녀 공장이라든지 에이블 CNC라든지 전부 다 요즘 다 뭐 모습이 다 좋아요. 그래서 같이 화장품 관리주를 공략할 때는 같이 좀 테마를 공략할 때는 같이 묶어 놓고 해야 된다고. 그 점은 꼭 잊지 마시고 일단 아침에 시가는 삐아가 높겠죠. 뭐 시간에서 5% 올려 놓았으니까 삐아는 테마성도 있지만은 이제 수급이 잘 붙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가 단타의 어떤 매매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파동이지 않습니까? 파동. 파동이 올리면 수급이 따라와 줘야 되죠. 그래서 수급이 몰리는 종목에 들어가야 이게 파동이 갔다가 내려왔다 먹고 나오고 뭐 또 손절도 하고 이런 파동이 일어나야 장사가 된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항상 봐주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 삐아가 아침에 좀 어, 강승파이신 분들은 삐아를 눈여겨보시고
새로운 달에 첫 종목이니까 무리하게 가지 마시고 충분하게 좀 세심하게 한다. 그런 마인드로 좀 해주시고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화장품 제조 뭐 이런 애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카티스와 흥성그룹은 기술주로 한번 보죠. 시간에 카티스는 1.2%. 아침에 뭐 크게 부담 없게 출발할 거니까 뭐 보합이나 안 그러면 5,400 정도 기준가 딱 잡아놓고 진입가 청산을 하면서 흐름을 잡아 나가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흥성그룹은 시간에 4%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아침에 시가가 좋을 리는 없겠죠. 한 타임에 눌러주는 타임을 한번 보죠. 시가가 4%든 5% 잡히면 한 타임 눌러주는 그 타임을 본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조금 애매모호하다 싶으면 차라리 시가를 돌파할 때를 기다렸다 본다든지 그런 전략을 해서 아직까지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죽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추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이놈 끼가 많은 종목이죠. 요 근래 잘 올라갔는데 하루 이틀 좀 쉬고 있죠. 요 상방작을 깔아주면서 살살 엉덩이를 틀고 있습니다. 아침에 시가는 별로 높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이 자리가 살아나면 안 봐줄 수가 없거든요. 고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은 뭐 많이 안 가더라도 조금만 올려주면 뭐 보유를 해보는 쪽으로 해보시고 공략은 뭐 시가가 높지 않을 거기 때문에 0% 따내서 대응을 하시면 되죠. 단 보합을 깨고 내려올 때는 일단 나와서 보고 계시다가 왜 꼬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꼬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합을 돌파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할 때만 양봉으로 돌파할 때만 보시면 돼요. 보면 금요일날에도 기간 60만 주라는 물량을 또 집어넣었거든요. 그 전날에도 40만 주. 요 원래 물량을 참 많이 넣고 있죠. 아유 기관들이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봅시다. 내일 어찌 되는지. 다음은 원전주도 봐줘야 되겠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날짜 종배를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흐름 보고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좀 놓쳐버렸어요. 일단 뭐 이날은 크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종가상 5% 정도 올라가서 맞췄는데 뭐 좀 더 주고 한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에 1.8% 크게 시가 높을 것 같지는 않네요. 보시다가 뭐 1%나 1% 안쪽에 잡히면 한 1차 넣어보시고 가는지 안 가는지 좀 간을 좀 봐야 됩니다. 내일은 월요일이니까. 만약에 좀 올라가 주면 요렇게 좀 가주면 그냥 가만히 한번 지켜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전고점 돌파를 해야 되니까. G2파워가 아침에 시가는 G2파워가 더 높을 거예요. 지금 시간에 3% 올라있으니까 얘가 더 시가는 높겠죠. 그래서 G2파워 우리 기술로 되게 놓으시고 일단 아침에는 빨리 움직여놓으면 G2파워 좀 빨리 움직일 거니까 시가 안에서만 3%면 3%대 안에서만 한번 대응을 해주시고 시가가 4% 잡히면 4%대 안에서만 2%대면 2%대 안에서만 진입가 청산해 주시고 간을 좀 봅니다. 우리 기수도 좀 같이 봐주세요. 이놈 두 놈은 EV 첨단 소재와 대주전자재료는 기술적으로 한번 봅시다. 둘 다 보면 흐름이 장대 양봉을 띄워주고 음봉을 내려오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EV도 한번 볼까요? 그렇죠? 양봉 띄우고 음봉 나인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스타일은 이제 가주면 달라붙어 줘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아침에 HTS를 켜고 뭐 모바일 트레이딩을 하시든 켜놓고 이 시장에 발을 들어놓은 이상은 뭐 위험하니 좋니 나쁘니 뭐 이런 거 따질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승부 전장에 뛰어든 이상은 어떤 칼을 휘두른지 휘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띄워놓고 갈 거라고 달려 빼면은 과하게 달라붙어 줘야 돼요. 3천원 기준가 있으니까 이것만 딱 잡고 전량 2%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3천원을 깨면은 딱 나와서 잘라주고 나서 가만히 지켜본다. 3천원만 기준만 가지고 대응을 해주시고 상승하면 이런 스타일을 끌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도 형태가 비슷하죠. 시간에서는 0.3%입니다. 요즘 보면 되게 많이 사고 있죠. 크게는 많이 안 사더라도 스타일은 똑같으니까 아침에 시가는 높지 않을까요? 0%대나 진입해 보시고 파란 색감을 안 비치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놔둬 봅시다. 조금 올라가서 맞춰주면 그대로 보유. 그래 전고점 돌파할 때까지는 한번 노려보자. 그런 전략을 합시다. 이 두 개는 요즘 뭐
대운, 운송 뭐 그런 관련주지 않습니까? STX 그린 로지스가 요즘 이틀도 모습은 좋아요. 좋은데 요즘 보면 잘 나가요. 고가가 24% 갔다가 19% 마쳤는데 시간에서는 5%를 올려놓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그린 로지스를 필두로 해서 이렇게 시가가 높으면 제가 항상 어떻게 한다? 프로 매매를 한다. 프로.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가 6% 잡히면 6%대, 5%대 잡히면 5%대 안에서만 대응을 빨리 해주고, 바로 땡 하면 가야지. 시가를 이렇게 띄었으면 땡 했는데 내려온다. 그럼 얼른 잘라줘.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언제 들어간다? 다시 5%대를 상단 라인을 돌파한다든지 그럴 때 들어가면 돼요. 그것만 가지고 하면 다치질 않아요. 대한해운도 마찬가지입니다. 0.8% 올랐지만 모습이 대한해운이 더 좋죠. 차트상의 모습은. 그리고 기간도 74만 주가 넘고 외국인이 650만 주로 물량을 대거 넣었어요. 단점은 엉덩이가 무겁다는 거죠. 엉덩이가. 속도가 빠르지 못하다는 거죠. 당시 똑같은 종목을 A와 B를 두었을 때 나는 어떤 종목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판단이 느릴 때는 엉덩이가 가벼운, 호가가 가벼운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한테 급등주 트레이딩한테는 훨씬 더 좋다라는 거 참조하시고 STX, 그린로직스, 대한해운 두 개 같이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S바이오메딕스는 참 끼가 있는 친구인데 뭐 첨생법이 뭐 어쩌니 뭐 어쩌다 그런 건 놔두고 내일은 기술적으로 한번 봅시다. 기술적으로 한번 보고 차트를 줄여보면 이놈은 그렇죠. 이놈은 참 우리한테 수익을 많이 준 친구죠. 여기서 여기까지 요래 올라간 동안에 요 정도 수익을 줬죠. 며칠 동안 한 일주일 동안에 매일매일 끼가 있는 친구죠. 종목을 하다 보면 궁합이 맞는 친구도 나올 때가 있어요. 이랬을 때는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만약에 여기서 장대 양봉에 툭 나와주면 금방 뛰어넘거든요. 금방 전고점 뛰어넘어요. 잘 봐주셔야 돼요. 마침 음봉을 내준 것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당분간 쳐다보지 않을 정도의 긴 음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시간에서 마이너스 1.8% 거의 2%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가가 2, 3% 잡히면 시가에서 한번 승부를 땅 하고 걸어보고 손줄봉을 한 3% 작게 잡고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양봉이면 좀 생각이 틀릴 텐데 음봉이니까 승부를 한 번쯤은 걸어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고 싶어요. 근데 나는 8월 때다 공략할 때 겁나 이런 사람 보고 있다가 계속 내려가면 손 안 대면 되죠. 근데 시가 2, 3% 잡혔다가 띵 했는데 훅 하면서 양봉을 치고 올라가잖아요. 색깔이 바뀌잖아요. 빨갛게. 그럼 그때 하면 돼요. 그때부터 딱 보합 기준과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매매는 항상 간결해야 되고 스마트해야 되지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어지럽 늦게 생각하면 매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급등주 트레이딩은 급등주답게 매매를 간결하게 세밀하게 하고 마무리 지어야 돼요. 그 점 잊지 않습니다. 한국 11호 스펙은 금요일날 거래가 재개됐던 종목이었죠. 그날 같이 하신 분들은 조금 수익이 좀 나쁘진 않았을 텐데 17%까지 갔죠. 방송에서도 저희들이 좀 중간에 좀 했었죠. 한 7%? 한 문제 나온 건데 뒤에 다시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 우리 3,700원 기준가 가지고 했죠. 정도 한 7%? 뒤에 들어가신 분도 한 5, 6% 수익을 또 먹었더군요. 한번 봅시다. 시간에 3%좀 믿지 마시고 그냥 1%와 보합 기준가 딱 잡고 이 안에서 놓으시고 그 위로는 잡지 마세요. 잡고 보통 이런 애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새로 거래가 재개가 되고 나서 그냥 이렇게 쭉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안 죽고 위에서 자꾸 이렇게 노는 애들이 있거든요. 더구나 요즘에 스펙주 애들이 관심을 많이 끈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기대감도 있으니까 단지 시가가 높으면 좀 기다려야 된다. 기다렸다가 0%나 1%대 주면 가볍게 진행한다. 그것만 지키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와이렉과 MBT는 내부 웹툰 관련주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크게 뭐 힘은 없죠.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또 모르죠.
요즘에 워낙 이슈가 없지 않습니까? 이슈가 없다 보니까 YLAB과 MBT 두 개 둘 다 시간에 보면 2%대예요. MBT가 2.8% 조금 더 올라 있네요. 근데 크게 이렇게 뭐 시장에 관심을 아직 끌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모르니까 같이 봐주긴 봐줍시다. 올려놓으시고 선빵은 때리지 마시고 조금 물량이 좀 강하게 들어온다. 뭐 그런 마음이 눈으로 보면 바보가 아닌 이상 알 거 아닙니까? 어디선가 뭐 속도가 빠르게 막 물량이 훅 들어오면 뭐 1~2%더 주고 사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시가 기준은 잘 지켜준다. 그것만 지키면 돼요. 예를 들면 얘가 시가 2% 출발하는데 땡 했는데 무시 어디선가 김 반장이 돈을 가져와서 막 쳐바른단 말이지. 하고 올라간다. 붙었네. 딱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붙었다 생각하면 1~2%더 주고 사도 상관없어요. 단지 그 시가를 깨고 내려온다 하면 얼른 도망을 놔줘야 돼. 예. 뭐 그래야 쭉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조금 올라가다 택 꼬꾸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칙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조금 더 주고 들어가더라도 시가를 깰 때는 일단 잘라준다는 거.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얘들은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될 놈인데 3S가 지금 시간에 8% 올린 것 같거든요. 얘 같은 건 단점이 무거워요. 엉덩이가. 보면 시간 낸데도 이 호가 팍팍 갑니다. 외국인도 요즘 뭐 조금 손을 닿죠. 기관들은 손을 대지는 않는데 내용이 여러분들 다 뭐 읽어보시면 아실 거니까 뭐 냉난방, 뭐 공조 시스템, 뭐 냉각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즘 이제 관심을 좀 받았어요. 근데 하루 쉬었죠. 하루 쉬었는데 시간에 8% 올렸다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소리인데, 근데 아직까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어, 시장의 어떤 공감대를 완전히 끌어내고 있지는 않아요. 만약에 끌어냈다면 상한가 한번 쳐줬을 거란 말이에요. 이 상한가를 쳐주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 공감대는 없어요. 하지만 일단은 코골이는 있다. 좀 그럴싸한 코골이. 그와 같이 움직이는 스타일 보면 삼성 공조 같은 이런 애들. 예. 얘도 같은 비스무리한 재료로 이제 움직이죠. 그래서 내일 한번 봅시다. 예. 8% 정도 뛰어나왔으니까 뭐 지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겠죠. 음, 조금 배포가 좀 있으신 분은 이런 걸 한 1차나 2차 정도 잡고 1차로 한번 딱 시가에 한번 넣어보고 이놈이 잘 갈라나 못 갈라나 가만히 지켜보면 아침에 흐름을 딱 보면 알거든요. 이렇게 시가 높게 뜬 놈은 갈리면 땡 하면 바로 탁 올라가줘야 돼요. 머뭇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시가만 띄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럼 얼른 잘라주고 아니다 싶다 얼른 잘라서 밑에서 꼬리를 잡고 들어간다든지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꼬리 공략을 할 그럴 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침에 힘의 세기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그 문의를 주말에도 문의를 자꾸 주시는데 아니 그게 그게 그렇게 애롭습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사문 회원 가입할 때 보면 뭐 그냥 그렇거든요. 그냥 뭐 뭡니까? 동영상 아래 보면 더보기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죠? 예. 여기 보면 더보기에 보면 저 홈페이지도 있고 채널 멤버 가입하실 분들은 뭐 여기를 클릭하든지 여기를 뭐 가입에 클릭해 가지고 소대한 프로젝트 뭐 요로 가입하시면 되는 거고, 방송 들으실 분들은 나는 메신저로 방송 못 듣는 직장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은 방송을 못 들으니까 메신저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 메신저도 듣고 방송도 듣고 하려면 두 개를 다 가입하시면 되는데 방송을 틀지 못할 사람들은 그냥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보면 아래에 보면 그 채팅창 같은 게 여기 있거든. 여기 궁금하면 채팅을 문의하세요. 이래가 문의하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게 어렵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뭐 메신저로 하실 분들은 메신저로 하시면 되고 방송에 하실 분들은 아까 그런 식으로 방송으로 하시면 되고 두 개 다 하실 분들도 두 개 다 하시고 그래요. 실제로 거의 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한 80% 이상이 다 2개 다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꾸 댓글로 자꾸 문의를 주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조만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무팀들은 지금 참 엔지니어링이나 그리고 세화 PNC 상종목 한 2종목, 그리고 데이 끌고 가는 종목들 두세 종목 있죠. 그건 아주 흐름 보면서 또 해보도록 하죠. 어쨌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항시 일관된 패턴을 유지를 해주고 항시 마인드를 강건하게 먹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만의 계획을 잘 잡아야 된다. 자기만의 계획을, 내가 이번 달에 내 자금이 5천만 원이니까 내 이번 달에 1,000만 원 정도만 내가 수입을 목표로 삼겠다. 그럼 1,000만 원을 벌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주니까 일주일에 250만 원씩 4번만 벌면 되겠네. 그럼 일주일에 250을 4주 동안 유지만 해주면 1,000만 원을 번다는 소리죠. 그러면 하루에 일주일에 얼마를 벌면 5일이니까 50만 원씩만 벌면 되겠네.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렸는데 하루에 50만 원만 벌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되네. 수치상으로 그리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5천만 원을 가지고 50만 원을 하루에 번다? 웬만하면 벌지 않겠나요? 그죠? 예? 안 그랬습니까? 2% 먹어도 100만 원인데, 물론 5천만 원 다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즉 어떤 계획성 있게 하면 설령 목표 금액이 클지언정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버리면 그게 좀 맨맨하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 계획을 잡고 마인드를 잡고 그리고 시장을 만나라, 대응을 하라. 그러면 훨씬 더 싸대기 맞을 때도 가볍게 맞고 먹을 때도 많이 먹습니다. 이 점 꼭 잊지 마시고 6월달 한 달 모두 파이팅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월 파이팅 바랍니다. 감사합니다.